아버지, 이 아지매는 누구예요?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오늘부터 내 어미다. 은자 열량 주고 장터에서 사왔어. 사왔다고요? 흉년의 끝자락 8살 복동이에게는 새 어미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미는 아버지가 은자 열량을 주고 사온 여인이었습니다. 쌀 한 톨에 목숨을 구걸하던 그 지독한 흉년. 아비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의 아내를, 누군가의 딸을 돈으로 샀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사는 게 가능했을까요? 그날 복동이의 가족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초가삼간도 없이 움집 같은 곳에서 사는 한 가족이 있었답니다. 아니, 가족이라 하기도 민망했지요. 아비와 아들 단둘뿐이었으니까요. 아이의 이름은 복동이었습니다. 복복자에 아이동자를 썼지요. 겨우 8살이었습니다. 복동이 어미는 복동이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하였습니다. 산후병을 이기지 못했다지요. 당시만 해도 산후병으로 목숨을 잃는 여인네들이 많았답니다.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틈도 없었으니까요. 복동이 아비 성은 최씨라 하여 사람들은 최서방이라 불렀습니다. 최서방은 농사도 서툴렀고 손재주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의 지품을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처지였지요. 아내가 죽은 뒤로는 아들을 업고 다니며 일을 했답니다. 복동이가 3살 때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아이가 어려 많이 먹지 않았거든요. 하나 아이가 5살, 6살로 자라면서 먹는 양도 늘었고 최서방도 나이가 들어 품삯을 받을 일거리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 해도 아니고 2해, 3해를 이어 흉년이 들었지요. 하늘이 백성을 버린 해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동이는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개미를 보고 있었지요. 배가 고파 힘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미음만 마셨거든요. 아침에 아비가 물에 쌀 몇 알을 넣어 끓인 미음 한 그릇이 하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개미들이 줄지어 떡 부스러기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신기했습니다. 저렇게 작은 것들이 어찌 저리 부지런히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디서 떡 부스러기를 구했는지, 우리 집엔 떡 부스러기도 없는데, 복동이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복동아, 뒤에서 아비가 불렀습니다. 예, 아버지. 복동이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비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바지에 기운 자국이 여러 개 있었지요. 얼굴은 여위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장에 다녀오마. 장에요? 복동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팔 게 있어요? 집에는 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 밑이 빠진 독, 그리고 아비가 쓰던 낫 하나뿐이었지요. 낫마저 팔면 풀도 벨 수 없고 나무도 자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좀 다녀온다. 착하게 있거라. 아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물가에 가지 말고 마을 어귀에도 가지 말아라. 알았지? 예. 착한 아들이다. 아비는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동이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아비의 등이 유난히 굽어 보였다고 훗날 기억했답니다. 마치 천금만 그네 짐을 진 것처럼 최서방은 집을 나섰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지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최서방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나 복동이를 살려야 한다. 이대로는 둘 다 죽는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복동이가 쓰러진 것이지요. 너무 오래 굶어서 기운이 없었던 겁니다. 물만 마시고 사흘을 버텼는데 넷째 날 마당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최서방은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이 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그날 밤 최서방은 마을 어귀에 사는 돈 많은 윤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윤부자의 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이었지요.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고 마당에는 닭과 돼지가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윤날이. 누구냐? 안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방입니다. 최서방, 들어오게. 최서방은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부자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요. 얼굴이 둥그렇고 배가 불룩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윤날이, 제발 쌀 한 말만 구워 주십시오. 최서방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추수 때 갚겠습니다. 제발. 윤부자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최서방, 자네 작년에도 그렇게 말하고 못 갚았네. 죄송합니다. 재작년에도 그랬고. 최서방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윤부자가 말했습니다. 말만 하면 뭐하나. 올해도 흉년이라지 않나. 자네가 무슨 수로 갚겠나. 그래도 제발 담보를 내게. 담보라뇨. 최서방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담보로 잡힐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집도 남의 땅에 지은 움집이었고 농토도 없었습니다. 윤부자가 턱을 괴며 말했습니다. 자네 장터에 가본 적 있나? 장터요? 요새 장터에 볼만한 게 많다네. 윤부자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말일세.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네. 사람들이요? 여자들 말일세. 최서방은 얼어붙었습니다. 윤부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가난한 집에서는 식구를 줄여야 하지 않나? 특히 여자들은 시집도 못 가고 벌이도 없으니 팔려 나오는 거지. 그게 무슨. 놀랄 것 없네. 옛날부터 있던 일일세. 자네도 들어봤을 게야. 최서방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특히 여자들과 아이들이 팔려나간다는 것을. 하나 그건 먼 곳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윤날이, 그건. 생각해보게, 최서방. 윤부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네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농사도 제대로 못 짓지 않나? 집안일도 엉망이고 여편네 하나 있으면 달라지지.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아이도 돌보고 자네는 일에만 전념하면 되는 거야. 최서방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게다가 말일세. 윤부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새는 값도 싸네. 흉년이라 팔려나온 여자가 많아서 말일세. 열량이면 괜찮은 여자 하나 살 수 있지. 내가 돈 10량 빌려주지. 윤부자가 말했습니다. 그걸로 여자 한 명 사오게. 그리고 추수 때 20냥 갚으면 되네. 20냥이라뇨? 최서방이 소리쳤습니다. 10량을 빌려주고 20냥을 받다니 그건.
이자일세. 싫으면 말고. 윤 부자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최서방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복동이, 복동이를 살려야 한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부자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은자 열량이 든 주머니를 가져왔지요. 여기 있네. 내일 장날이니 가보게. 감사합니다. 최서방은 은자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가벼웠습니다. 은자는 무거웠지만 그 의미는 너무도 가벼웠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저울질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새벽부터 일어나 장터로 향했습니다. 복동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일 보러 간다고만 했지요. 장터는 걸어서 2시진 거리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중천에 이르렀습니다. 장터가 보이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싸다 싸. 무 사려무나. 생선이요. 싱싱한 생선. 무명한 필의 단양. 단양.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흉년이라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모여들었지요. 팔 것이 있는 사람, 살 것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최서방은 천천히 장터를 걸었습니다. 곡식을 파는 사람, 옷감을 파는 사람, 닭을 파는 사람, 온갖 물건과 사람들로 가득했지요. 그리고 장터 끝자락, 사람들이 뜸한 곳, 최서방은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 끝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다른 곳은 시끌벅적한데 이곳만은 침묵이 흘렀지요. 한쪽 구석에 여자 5-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했지요. 옆에는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의 아비나 오라비 혹은 남편쯤 되는 듯 했습니다. 사내들의 얼굴에도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비통함만이 서려 있었지요. 최서방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 사람을 파는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이 양반, 색시 하나 보고 가시오. 한 사내가 최서방을 불렀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내였습니다. 얼굴은 그을렸고 손은 거칠었지요. 농사꾼인 듯 했습니다. 우리 누이요. 23인데 밥도 잘 짓고 길쌈도 잘한다오. 사내가 옆에 앉은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열량이면 데려가시오. 열량.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서방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여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초췌했습니다. 얼굴은 여위였고 눈빛은 죽어 있었지요. 살아있되 죽은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최서방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핏기는 없었지만 눈만은 또렷했지요. 슬프되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최서방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눈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을까? 저 여자는 최서방이 가리키자 옆에 서 있던 중년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사내는 40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옷은 남루했지요. 제 동생입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과부요. 남편이 작년에 죽고 시댁에서 쫓겨났지요.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요.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갈 곳이 없어. 제 집으로 왔는데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서방이 물었습니다. 얼마요? 15냥 받고 싶소만. 사내가 여자를 보았습니다. 여자는 오라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체념만이 있었지요. 10냥만 주시오. 사내가 말했습니다. 부디 굶기지만 말아주시오. 때리지만 말아주시오. 그것만. 사내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최서방은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하지만 복동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굶어서 쓰러진 아들의 얼굴이. 최서방은 은자를 세어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땡그랑. 동전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여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라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라버니. 응. 형님과 조카들. 부디 건강하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들으면 떨리고 있었지요. 이게 제 선택입니다. 오라버니 탓이 아니에요. 그래도 오라버니 집에 있으면 저도 죽고 조카들도 굶습니다.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오라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했지요. 가거라. 잘 살아라.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서방을 보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최서방은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오. 두 사람은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집까지의 길은 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지요. 한참을 걷다가 최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김씨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 불러야 하지 않소? 아무렇게나 부르십시오. 여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최서방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석양이 깔렸습니다. 붉은 하늘이었습니다. 최서방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오. 여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엇이요? 이런 식으로 당신을 데려오게 되어서 나도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소. 하나,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소. 최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에게도 사정이 있을 텐데 내 사정으로 당신을 이렇게. 그만하십시오. 여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선택했습니다. 뭐라 하셨소? 오라버니가 저를 억지로 내다 판 게 아닙니다. 제가 나선 겁니다. 여자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오라버니 집에도 아이들이 넷입니다. 모두 굶고 있었지요. 제가 한 입이라도 줄여야 아이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굶어 죽을 판이었지요. 차라리. 여자는 최서방을 보았습니다. 차라리 누군가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밥을 얻어먹으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서방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저를 산 게 아닙니다. 저와 당신 둘 다 살려고 한 겁니다. 최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복동이는 울타리에 기대아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버지, 복동이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치맛자락이 해질녘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요. 복동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요? 복동아, 인사드려라. 아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복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그 눈 속에 슬픔이 고여 있었지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복동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여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앞으로 이분이 너의 어미가 되신단다. 아비의 말에 복동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미요? 진짜 우리 어미요? 그렇다. 인사드려라. 복동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꾸벅 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미. 여자는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쓰다듬는 손길은 부드러웠지요. 잘 있었니? 예. 배고프지? 아니요. 복동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배는 몹시 고팠지만 새 어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자는 복동이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움막 안은 좁아서 세 사람이 나란히 누우니 꽉 찼지요. 복동이는 가운데 누웠고 한쪽엔 아비, 한쪽엔 새 어미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동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어미는 어디서 오셨어요? 아비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길게 한숨을 쉬고는 말했지요. 사왔다. 네, 돈 주고 사왔단다. 복동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사람을 돈 주고 산다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아비의 목소리가 떨리는 건 알 수 있었지요. 돈 주고 사다니 그게 무슨 자거라 복동아. 내일 애기야마. 아비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여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작게, 아주 작게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복동이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누운 새 어미의 숨소리는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복동이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동이는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 구수한 냄새였지요. 복동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 어미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지요. 솥에서는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어미, 복동이가 다가가자 여자가 돌아보았습니다. 깼니? 예. 근데 이게 밥 짓는 중이란다. 밥이요?
복동이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미음만 마셨는데 밥이라니. 쌀이 어디 있어요? 내 아버지가 조금 남겨두셨더구나.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실 쌀은 거의 없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양이었지요. 여자는 그 쌀에 나물을 넣고 된장을 풀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복동이와 최서방은 마주 앉았습니다. 여자가 죽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드십시오. 복동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맛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맛있어요.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최서방도 조용히 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았습니다. 여자는 자신은 먹지 않고 두 사람이 먹는 모습만 지켜보고 있었지요. 당신도 드시오. 괜찮습니다. 같이 먹읍시다. 최서방이 말하자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적은 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움막은 좁고 낡았지만 여자의 손길이 닿자 조금씩 정돈되어 갔지요. 깨진 독은 진흙으로 메었고 구멍난 벽은 지프로 막았습니다. 마당도 쓸었습니다. 복동이는 신기한 듯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미, 제가 도와줄까요? 괜찮단다. 넌 쉬어라. 저도 할 수 있어요. 복동이가 말하자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물 좀 길어다 주겠니? 예. 복동이는 신이 나서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여전히 쓸쓸함이 서려 있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서방은 일을 하러 나가고 복동이와 여자만 집에 남았습니다. 복동이는 여자가 궁금했습니다. 어미, 왜 그러니? 어디서 오셨어요? 여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먼 곳에서 왔단다. 가족은요? 오라버니가 한 분 계신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보았습니다. 복동이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어미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복동이는 어미가 홀로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미, 뭐 보세요? 구름을 본다. 왜요? 구름은 자유롭구나.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지. 아무도 붙잡지 못하고. 복동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목소리가 떨리는 건 알았지요. 어미도 구름처럼 되고 싶으세요? 복동이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복동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어미는 여기 있을 거야. 왜요? 내가 있으니까. 여자는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같은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지. 복동이는 웃었습니다. 여자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이 여자를 데려왔다더라. 어디서 데려왔대? 장터에서 샀다잖아. 에고머니, 돈이 어디 있다고 여자를 사? 빚을 졌겠지. 그럼 그렇지. 윤부자한테 꾸었다던데. 산 여자라니. 그 여자도 참 딱하다.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지요. 며칠 뒤 복동이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을 때였습니다. 마을 아낙네 둘이 빨래를 하며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복동이네 새 어미 봤어? 봤지. 말이 없더라. 그럴만도 하지. 팔려온 몸인데. 복동이는 물동이를 든 채 걸음을 멈췄습니다. 말도 못 붙이겠더라. 눈을 못 마주치잖아. 당연하지. 부끄러운 거겠지. 돈 받고 팔려왔는데. 복동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동이는 알까? 자기 어미가 돈 주고 산 여자라는 거. 알겠어? 아직 어린데.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럼 얼마나 부끄러울까? 복동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복동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낙네들은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어머, 복동아.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우리 어미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복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동아,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거짓말 마세요. 다 들었어요. 복동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낙네들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이는 집에 도착해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새 어미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복동아, 왜 그러니? 무슨 일이냐? 어미. 복동이는 어미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미가 정말 팔려왔어요? 어미는 얼어붙었습니다. 돈 주고 사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복동이가 물었습니다. 어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무릎을 꿇고 복동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 어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미를 데려오면서 돈을 주셨단다. 그럼 어미는 물건이에요? 아니다. 어미가 복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미는 사람이란다.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럼 왜 돈을 받고 살아야 했으니까. 어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미도 내 아버지도 너도 모두 살아야 했으니까. 복동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미를 보고 수군거려요. 알고 있단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어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끄럽구나. 어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단다. 어미는 그 선택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어. 미안하구나, 복동아. 내가 이런 어미 때문에 놀림받을 거 생각하니. 어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동이는 어미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미. 복동아. 어미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게 밥도 해주고 재워주고. 복동이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어미가 좋아요. 어미는 복동이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최서방이 돌아왔습니다. 복동이는 아비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미가 팔려왔다는 게 진짜예요? 아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복동아, 어미는 물건이에요? 돈 주고 사는 물건이에요? 복동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사정이 있었다. 어미도 아비도
살아야 했단다. 무슨 사정이요? 복동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비는 복동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아버지 싫어요. 복동이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최서방은 그 뒤를 쫓으려 했지만 새 어미가 막았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아이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서방은 주저앉았습니다. 새 어미는 부엌 구석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지요. 소리 없이 복동이는 마을 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요. 복동이는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미가 팔려왔다. 복동이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럼 어미는 우리 가족이 아닌 건가? 아니었습니다. 어미는 분명 가족이었습니다. 밥을 지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웃어주는 사람. 그게 가족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럼 돈 주고 샀다는 건 뭐지? 복동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어미였습니다. 어미. 찾았구나. 어미는 복동이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별을 보았습니다. 복동아. 예. 어미가. 얘기해 줄까? 무슨 얘기요? 어미가. 여기 오기 전 이야기.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옆 고을에서 살았단다. 가난한 집이었지. 16에 시집을 갔어.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단다. 가난했지만 어미를 아껴줬지. 어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병이 들어 죽었어. 시댁에서는 어미를 쫓아냈단다. 아이도 없는데 쓸모없다고. 어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미는 친정으로 갔어. 오라버니가 한 분 계셨거든. 하지만요? 오라버니 집도 가난했단다. 아이가 넷이나 있었지. 모두 굶고 있었어. 어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미가 있으면 아이들이 더 굶을 것 같았어. 그래서 어미가 장터에 나가기로 했단다. 복동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오라버니는 반대했어. 내가 어떻게 동생을 판단 말이냐고 했지. 하지만 어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미가 고집을 부렸단다. 차라리 누군가의 집에 가서 일하고 밥을 얻어먹겠다고. 그래서 장터에 나갔어. 그리고 내 아버지를 만났단다. 복동이는 어미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미를 샀어요? 그래. 그럼 어미는 우리 집 종이에요? 어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그럼 뭐예요? 가족이란다. 어미가 복동이를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미를 종으로 대하지 않았어. 사람으로 대해줬단다. 밥도 같이 먹고 말도 물어봐주고 때리거나 욕하지도 않았어. 어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만났단다. 저요? 그래. 너 같은 착한 아이를. 어미는 복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너를 봤을 때 어미는 생각했어.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고. 그게 어미가 여기 남은 이유란다. 복동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미, 미안하구나, 복동아. 내가 떳떳한 어미를 가지지 못해서
아니에요. 복동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미는 좋은 어미예요. 복동이는 어미를 안았습니다. 돈 주고 왔든 뭐든 저는 어미가 좋아요. 어미는 복동이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논에는 모가 자라나고 밭에는 채소가 자랐지요. 새 어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을 메고 복동이를 돌보았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손은 부지런했습니다. 복동이도 어미를 도왔습니다. 물을 길어다 주고 나무를 캐고 땔감을 주었지요. 최서방은 날품을 팔았습니다. 예전보다 일이 조금 늘었습니다. 집에 여편네가 생기니 사람들이 믿어주는 듯 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벌어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 부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최서방 있나? 예, 윤날이. 최서방이 나왔습니다. 윤 부자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안이 좀 나아졌네. 역시 여편네가 있으니 다르군. 색시는 어디 있나? 안에 있습니다. 나와보라고 하게. 최서방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윤 부자의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여보. 최서방이 안으로 불렀습니다. 새 어미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 잘 먹고 있구먼. 얼굴에 살이 좀 붙었네. 윤 부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색시값은 제대로 뽑고 있나? 일은 잘 시키고 있고? 최서방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윤날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그래. 윤 부자가 말했습니다. 추수가 석 달 뒤지? 잊지 말게. 스문양.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흉년이라던데 준비는 되어 있나? 최서방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도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가뭄이 들거나 수확이 좋을 것 같지 않았지요. 못 갚으면 자네 집 터라도 빼앗아야겠네. 그건 아니면 윤 부자가 새 어미를 보았습니다. 저 색시를 내게 넘기든가. 새 어미는 몸을 떨었습니다. 최서방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왜 없나? 자네가 산 여자 아닌가. 팔면 되지. 사람을 물건처럼. 원래 물건이었자는가. 10냥에 샀으니 15냥에 팔면 이익도 나고. 윤 부자는 웃었습니다. 생각해두게. 석 달 뒤에 보세. 윤 부자는 돌아갔습니다. 최서방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새 어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소? 제가 윤 부자 댁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품값으로 빚을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순 없소. 최서방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그런 식으로 보낼 순 없단 말이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새 어미가 물었습니다. 최서방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복동이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최서방은 더욱 많은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 돌아왔지요. 하지만 벌어오는 돈은 적었습니다. 새 어미도 품을 팔려나갔습니다. 부잣집에서 빨래를 해주고 김을 매주고. 하지만 그것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나무를 캐고 나무를 주었습니다.
팔 수 있는 건 뭐든 팔았지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식구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스문양을 어떻게 마련하지? 최서방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윤부자 댁에 가겠습니다. 새어미가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지 않소? 하지만 내가 가겠소? 최서방이 말했습니다. 내가 윤부자 댁 종으로 들어가겠소? 평생 일하겠소? 새어미가 놀라 최서방을 보았습니다. 그럴 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요. 최서방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소. 내가 책임지겠소. 복동이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복동아, 아버지가 가면 저는 어떡해요? 어미는요? 복동이는 울었습니다. 우리 같이 있어야죠. 가족이잖아요. 최서방은 복동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복동아. 세 식구는 별빛 아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최서방은 윤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윤날이, 오, 최서방. 마음 정했나? 예. 최서방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나리댁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호! 윤부자가 흥미롭다는 듯 말했습니다. 대신 제 아내와 아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평생 일할 수 있나? 예. 좋네. 윤부자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게. 알겠습니다. 최서방이 일어서려는데 윤부자가 말했습니다. 아, 참. 예. 자네 아내. 혹시 그를 아나? 최서방은 멈칫했습니다. 모르는 걸로 압니다. 그런가. 내가 봤을 땐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던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냥 하는 소리일세. 윤부자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최서방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최서방은 새 어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그를 아시오? 새 어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어떻게? 시집 오기 전에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어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양반이셨습니다. 최서방은 놀랐습니다. 양반이라뇨? 하지만 몰락했지요. 제가 어릴 때 재산을 다 잃으셨습니다. 새 어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갔고 남편이 죽은 뒤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서방. 새 어미가 최서방을 보았습니다. 제게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새 어미가 말했습니다. 마을에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가르쳐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 최서방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새 어미가 망설였습니다. 제가 팔려온 여자라는 걸 다들 아는데 누가 저한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최서방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복동아, 제가 친구들한테 말할게요. 어미가 글을 가르쳐 준다고. 복동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새 어미는 복동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복동아. 다음 날부터 복동이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어미가 글을 가르쳐 주신대.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팔려온 여자가 무슨 글을 알아? 거짓말하지 마. 하지만 복동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어미는 양반집 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댁 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글을 가르쳐 줄 수 있어? 예. 한글도 가르쳐 주시고 천자문도 가르쳐 주신대요. 이장댁 아들은 10살이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었지만 마을에는 서당이 없었지요.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볼게. 며칠 뒤 이장이 최서방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서방, 자네 아내가 정말 글을 안다지? 예, 이장님. 한번 시험해 봐도 되겠나? 그러십시오. 새 어미가 나왔습니다. 이장은 땅에 글자를 써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새 어미는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하늘 천, 땅지, 검을 현, 누를 황. 이장은 놀랐습니다. 오, 정말 아시는구먼. 예. 우리 아들을 좀 가르쳐 주시겠소? 돈은 제대로 드리겠소. 새 어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새 어미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장댁 아들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아이들이 늘어났지요. 1명, 2명, 3명. 보름이 지나자 5명이 되었습니다. 새 어미는 마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늘 천 따라 해보거라. 하늘 천.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복동이도 함께 배웠습니다. 새 어미는 가르치는 동안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10명이 되었습니다. 새 어미는 매달 아이 1명당 성냥씩 받았습니다. 10명이면 30냥이었지요. 최서방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예. 새 어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윤부자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서방은 새 어미를 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새 어미도 최서방을 안았습니다. 복동이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철이었지요. 최서방은 새 어미와 함께 논에 나가 벼를 베었습니다. 복동이도 작은 손으로 이삭을 주었지요. 올해도 흉년이었습니다. 수확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새 어미가 번 돈이 있었으니까요. 추수가 끝난 날 윤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최서방, 오늘이 약속한 날이네. 예, 윷날이. 20냥 준비했나? 최서방은 새 어미를 보았습니다. 새 어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서방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은자가 가득했지요. 여기 있습니다. 윤부자는 놀랐습니다. 오, 정말 마련했구먼. 윤부자는 은자를 세었습니다. 1, 2, 3, 20. 정확히 20냥이었습니다. 허허, 어떻게 마련한 건가? 제 아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서 번 돈입니다. 아이들을? 윤부자는 새 어미를 보았습니다. 자네 아내가 그런 재주가 있었나? 예. 윤부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재주가 있으면서 왜 장터에 나왔던 건가? 새 어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재주가 있어도 굶으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재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어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어 있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당당한 눈이었지요. 윤 부자는 은자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잘 살게나.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윤 부자가 떠난 뒤 세 식구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해냈구나. 최서방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새 어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지요. 이제 자유롭습니다. 뭐라 하셨소? 빚을 갚았으니 이제 자유입니다. 새 어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어미, 이제 안 가시는 거죠? 응. 구름처럼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복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 어미는 복동이를 안았습니다. 안 간단다. 어미는 여기 있을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내가 있는데 어딜 가겠니? 복동이는 어미를 꼭 안았습니다. 최서방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해질녘 빛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미, 왜 그러니?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이 맞아요? 무슨 말? 아버지가 어미를 사왔다는 말이요. 최서방과 새 어미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최서방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복동아. 사실이다. 하지만 복동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죠? 새 어미가 복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복동아. 전부가 아니란다. 어미와 아버지는 서로를 선택한 거죠?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살기 위해, 함께 살기 위해. 최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똑한 아들이구나. 새 어미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단다. 돈이 오갔지만 최서방이 말했습니다. 그건 살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이야. 중요한 건요? 함께하기로 했다는 거지. 최서방은 새 어미를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했소. 종으로 데려온 게 아니오. 저도 당신을 남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새 어미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복동이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복동이는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새어미. 아니, 이제는 그냥 어미였습니다. 어미는 계속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을에 작은 서당이 생겼고 어미가 훈장이 되었지요. 아이들은 어미를 존경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맞나요? 그래, 잘했구나. 어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최서방도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지요. 복동이는 장성하여 장가를 들었습니다. 착한 아낙네를 만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최서방과 어미는 손주를 보며 행복해했지요.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어미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굽었지요. 어느 날 어미가 병상에 누웠습니다. 복동이는 어미 곁을 지켰습니다. 어미 괜찮으세요? 괜찮단다. 어미는 복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동아. 예, 어미. 너는 좋은 아비가 되어라. 예. 그리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어미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란다. 알고 있습니다, 어미. 어미는 어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평생 산 여자로 살았단다.
어미. 하지만 너희 덕분에 사람으로 죽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어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맙다, 복동아. 내가 어미를 가족이라 불러줘서. 복동이는 어미를 안았습니다. 어미는 제 진짜 어미예요. 고맙구나. 어미는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복동이는 늙어서도 그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손주들에게 들려주곤 했지요. 옛날의 말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사왔단다. 손주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이요? 사람을 샀어요? 그래. 그 시절엔 그런 일이 있었단다. 복동이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이다. 뭐예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선택하는 거란다. 복동이는 손주들을 보았습니다. 함께 살겠다고, 가족이 되겠다고, 선택하는 것. 그게 뭐가 달라요? 손주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복동이는 생각했습니다. 물건은 마음이 없단다. 하지만 사람은 마음이 있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의 마음을 선택한 거야. 복동이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미, 이제는 정말 자유로우시겠지요. 복동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복동이는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복동이는 생각했습니다. 어미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는 모두 배고팠지. 하지만 어미가 밥을 지어주셨어. 그 밥을 먹으며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 복동이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미, 감사합니다.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복동이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우리 아빠가 엄마를 사왔어요. 처음 들으실 때는 충격적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다 들으신 지금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매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짓밟던 시절, 선택지가 없던 이들이 그래도 서로를 선택하며 살아낸 이야기였습니다. 사온 여자가 아니라 선택한 가족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돈이 오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하기로 했다는 것, 서로를 사람으로 대했다는 것, 그리고 끝내 가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가슴 한구석에 이 이야기가 남으셨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생존의 무게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선택의 가치를 잃지 않았던 이들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